네, 안녕하세요. 저는 위례파인만 고등부 수학과 팀장 이철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학기 위례고 공통수학2 기말고사 분석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결과를 분석해보고 향후 시험의 대비 전략을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고요. 시험 문제의 경향이나 주요 문항들의 풀이를 통해서 앞으로 2학년 때 어떻게 학습하면 좋을지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번 기말고사 위례고등학교 1학년의 난이도인데요. 위례 지역에서는 중간 정도 난이도였던 것 같아요. 객관식만 25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으며 이제까지 시험의 난이도에 비해서 다소 쉬워진 편이어서 난이도는 중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변별력 문항의 난이도 자체가 조금 낮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학교 시험에서도 고득점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은 출제 비중입니다. 시험 범위가 명제부터 무리함수까지였고요. 명제 6문제, 함수 10문제, 유리함수와 무리함수가 각각 5문제, 4문제 출제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예상 등급 컷입니다. 이번에 학교 시험 난이도가 이전에 비해서 조금 쉬워졌기 때문에 1등급 컷은 88에서 90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2등급 컷은 70에서 72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시험의 주요 문항입니다. 24번 문항을 좀 같이 살펴볼 거고요. 공부를 조금 한 친구들은 fx의 개형 자체를 그리는데 어렵지 않았겠지만 조금 생소하게 나타낸 시기여가지고 조금 어려웠던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어진 조건들을 이용해서 함수의 그래프를 정확히 그리고 교점의 개수가 7개가 되기 위한 범위를 고르는 문제였는데 지금부터 좀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x랑 kx란 친구가 서로 다른 7개의 실근을 갖기 위한 k값의 범위를 찾으세요 라는 문제예요. 네, 맞죠? 그래서 가랑 나 조건을 보면은 이 조건을 보고 fx를 그려줄래?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fx가 루트의 1-x의 제곱입니다 라는 예를 보고 fx를 일단 그려봐야 돼요. 근데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게. 자, 봐봐. y는을 정리해줄게. y는 루트의 1-x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나왔어.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게 생소해 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은 양변을 제곱해서 식을 정리해보면 이 친구 자체가 우리가 x제곱 더하기에 y제곱은 1이다 라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거든. 여기까지 봤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원이네 라는 생각이 들 거야. 하지만 주어진 fx가 원의 방정식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니죠. 이유가 뭐냐면 y가 루트의 1-x의 제곱 이렇게 되고 봐봐 마이너스 1에서부터 x가 1 사이다 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y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완벽한 원이 아니고 뭘 그리라는 거야? x축보다 위에 있는 친구들만 해석하세요 그리세요 라는 뜻이 되니까 주어진 구간에서 fx를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다. 자, 그럼 가조건을 이용해서 이렇게 fx를 그려 나갔어. 근데 나조건을 보니까 fx 플러스 2가 fx랑 같대. 자, 이거는 수업 시간에 많이 다뤄봤던 거지. 주기가 얼마야? 2다. 이렇게 나온 거야. 주기가 2니까 이 모양 자체가 반복이 되겠네 라는 소리지.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요거를 계속해서 이어서 붙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이어서 붙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계속 그려볼까요? 그만 그릴까요? 하나만 더 그릴까? 그래? 하나만 더 그려.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가 3이 될 거고 여기는 5가 될 거고 여기는 7이 될 거고 여기는 9가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자, 이렇게 계속 흘러나가는 fx 그래프가 있는데 자, 그럼 두 번째는 우리가 뭐 볼 거냐면 자, 이 fx 그래프랑 y는 자, fx와 자, y는 자, kx의 교점이 몇 개가 되도록 하는 거야? 자, 교점이
7개가 되도록 하는 범위를 찾아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K가 0보다 크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오른쪽 위를 향해 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 말은 여기서는 교점이 안 나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교점은 여기 일사분면에서만 나오겠지. 그럼 7개가 되는 포인트들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계속 못 찾으라 그랬어? 결국 교점이 7개가 되는데 경계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야 돼. 맞니? 그 다음에 보기를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경계점을 찾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 하나씩 해볼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이렇게 돼야 되잖아. 맞지? 자, 그럼 나는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할 거냐면 일단 7개 전에 언제 6개가 될까라고 판단해보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가지 않을까요?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 자, 여기서 접하니까 교점이 몇 개야? 이 친구가 교점이 몇 개가 되는 거야? 6개요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가 교점이 6개 되는 포인트들 이렇게 잡히는 거고, 자, 이거보다 살짝 낮아지면 7개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언제까지 7개야? 이게 궁금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또 8개가 되는 포인트를 짜르르르 구해보니까, 자, 여기서 뭐 할 때가 나오는 거야? 접하는 경우가 나오는 거야. 그럼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 7, 8. 여기가 교점이 몇 개예요? 8개가 돼요. 이렇게 되겠지. 어디서 접할 때? 자, 여기서 접할 때가 되는 거야. 자, 선생님 그러면 우리는 교점이 7개가 되는 범위를 찾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럼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 빨간색과 파란색 사이에 있어야 되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답은 빨간색과 파란색 사이에 있는 걸 찾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자, 그러면은 K의 범위를 구하니까 빨간색의 기울기와 파란색의 기울기를 구하세요 라는 말이라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학교 때 해온 거를 우리가 좀 살펴볼 거야. 좀 빠르게 문제 풀어야 되잖아. 일단 이상적으로 보면은 내가 너네한테 이제 설명할 게 딱 이거야. 너네 중학교 때 이런 말 들어봤어? 자, 봐봐. X축의 무슨 방향과 양의 방향과 자, 이루는 각의 크기를 뭐라고 할 때? 세타라고 할 때, 맞죠? 직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친구를 우리는 무슨 세타로? 탄젠트의 세타다라고 표시를 했어. 맞지? 근데 우리가 하필이면 지금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있고 탄젠트라고 하는 삼각함수의 값들은 어느 삼각형에서 만들 수 있었지? 직각삼각형에서 만들고 있었지. 근데 중요한 그림을 살펴보시면 빨간색과 파란색이 요 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접선이란 말이야. 근데 접선이 나올 때 우리 뭐가 그랬어? 원의 중심에서 선 그었을 때 수직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 있는 거 다 나온 거 아니야? 선생님 이해 갔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뭐 할 거냐? 빨간색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 하나를 바라보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X축과 양의 방향을 이루는 각의 크기가 세타라고 하시면 요 크기를 우리가 뭐 하는 건가? 세타다 이렇게 놓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길이 체크 한번 해봅시다. 원의 반지름 얼마예요? 원의 반지름 1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여기 길이가 6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6이 되는 거고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얘는 무슨 변이 되는 거야? 빗변이 되는 거지. 자, 그럼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가 돼요? 루트의 30의 5네 라고 이렇게 처리가 된다고.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는 이 빨간색의 기울기는 요 삼각형에서 탄젠트 세타라고 하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얘를 1번 1이라고 놨을 때 자, 1에서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자, 1에서의 K 값들을 구해보면 이 K는 탄젠트에 뭐가 되는 거야? 세타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탄젠트 세타는 얼마예요? 루트의 35분의 1, 즉 35분의 루트의 35가 답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보기를 봐봐. 보기에서 35분의 루트 35가 나온 게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이 문제 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뭐 이렇게 풀고 마무리하면 안 되니까 구해는 보자고. 알겠지? 잘 봐봐. 그럼 두 번째 얘를 2번이라고 놓고 같은 식으로 한 번 더 풀어볼게. 자, 다시 뭐 그려?
접선이에요. 빠바랑. 직각 그리고 이 길이 얼마? 여전히 1이겠지. 맞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야? 8이야. 그림이 조금 불편하니까 자, 여기다 놓고 다시 갈게. 자,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 직각이죠?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8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8 되는 거 맞지? 그럼 여기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63, 루트 63이니까 얼마니? 7, 9, 63이면 3루트 7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요? 자, 여기 길이가 다시 세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그럼 우리가 구하는 이 파란색의 기울기인 K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K값은 다시 탄젠트에 세타를 처리해 주시니까 얼마가 돼요? 3 루트 7분의 1이 돼서 21분의 루트 7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교점이 7개가 된다라는 건 1과 2 사이에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 직선의 기울기라는 건 가파를수록 커지는 거기 때문에 파란색보다는 커야 되고 빨간색보다는 작으셔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어떻게 나오는 거지? 21분의 루트의 7보다는 K가 크셔야 되는 거고 몇보다는 35분의 루트의 35보다는 작아야 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1번이 답이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셨나요? 자, 뭐 다양한 방법으로 더 풀어볼 수 있겠는데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건 딱 이건 것 같아.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얘를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가 참 편해지겠지? 알죠? X축의 양의 반응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주어진 직선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탄젠트 세타다.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도형이 원이 되는 거고 하필이면 경계값에서 접선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직각삼각형을 만들기 편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제일 깔끔하지 않을까 싶어. 알겠지? 자, 끝! 네, 이렇게 문제를 좀 같이 풀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할 텐데요. 일단 중요한 거는 이번 시험의 난이도가 이전에 비해 낮아졌다고 하지만 이런 경향이 유지될 것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특히 위례고의 기본적인 경향상 이제 모의고사 문제들이 줄을 이루고 2학년 때부터 이제 대수가 들어가면서 모의고사의 난이도 자체가 많이 상승하기 때문에 지금 겨울방학 기간 동안 학습량을 좀 늘려나가면서 대수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학년 때에 비해서 학습량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 시기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학원을 알아보시고 있거나 저희 학원 시스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학원으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고등부 수학과 팀장 이철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